자, 이조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분들은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IFS 경험을 통해 모든 부분이 당신을 향해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부분은 당신을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당신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돋보고 싶어 한다.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유해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돕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느낌을 느끼지 못하도록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도록 그리고 고통을 피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조직되며 우리의 정신세계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어떤 부분은 우리를 부정적인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도우려 한다는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 수 있다. 그 대답은 이렇다. 이 부분들의 의도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들이 항상 슬기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도는 다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서툴고 유치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당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 그들은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위험을 과장해서 인식할 수 있으나 그들의 의도는 항상 긍정적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분을 알아가거나 그것들을 보듬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 내면의 부분들을 직면하는 게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사타보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조종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IFS는 이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이 장악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의 긍정적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 부분을 보듬는다는 것은 그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부분과 섞여 가지고 그 부분과 하나 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걸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종속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부분들과 관계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통 우리는 한 부분 혹은 한 감정 혹은 행동 패턴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의 첫 번째 작업은 그것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좋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듬고 그것으로부터 행동한다. 만약 그것이 나쁘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애쓴다. 우리는 그것에게 없애지라고 명령하거나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없다. 당신은 당신 정신세계의 한 부분을 없앨 수가 없다. 단지 무의식으로 밀어넣을 수 있을 뿐이며 거기서 그것은 당신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IFS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달리 접근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호기심과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호기심과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식을 눈여겨보면서 각각을 이해하며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자 애쓴다. 우리는 각 부분들과 돌봄과 신뢰관계를 발달시키고 나서 그것이 건강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단계를 받는다. 우리 모두는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있고 궁일한 마음을 가진 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부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IFS의 전 과정은 이 상태에서 당신의 부분들과 작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우리의 부분들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열망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 부분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가 우리의 부분들과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그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치유를 위해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수치심까지 활짝 개방한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른다. 내가 나의 부분들을 향해 호기심과 궁일한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IFS는 호기심과 궁일한 마음의 특성을 가지고 참자에게 접근하며 우리가 옆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 참자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챕터 2 내면 시스템 IFS의 모델의 요약.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앞에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내면 시스템의 기본적 내용들에 대한 제2장 내용을 보면 자, 1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IFS는 인격의 정신세계를 소인격체들 혹은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다. 소인격체 또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 소인격체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들, 소인격체들은 자신들만의 감정과 신념과 동기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실체이라는 것이다. 부분들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동기가 가지고 있고 신념도 있고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부분들은 각각의 소인격체들은 모든 것은 순전히 생리적인 반응으로 반응은 예로 하고 예를 하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비록 무엇일지라도 부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예. 부분들은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과 같아서 당신은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과 협상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도록 도우며 그들이 치유에 필요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당신은 당신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전인성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갖게 된다. 당신이 정신세계의 구성 요소를 당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체로서 취급한다면 그들도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변화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IFS는 소인격체들과 작업하는 수많은 치료 방법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초기 방법들은 융해 분석, 정신 종합 치료, 교로 분석과 게스탈트 치료가 있다. 좀 더 최근의 접근법은 체면 치료, 내면 아이 작업, 보이스 다이얼로그, 자아 상태 치료, 존 루안의 작업 등이 있다. IFS는 이 방법들 중 가장 최근의 것이고 가장 정교해. 이 앞에 것들을 수렴하면서 통합하면서 왔다는 거죠. IFS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타의 방법들보다 앞서 있다. IFS는 참자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자 상태에서 당신의 부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치료의 기초를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부분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다. 인간 정신세계 안에 있는 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주로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자, 부분들의 역할들을 보면 각각 부분은 자신의 삶에서 한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부분은 당신의 정신세계와 세상 가운데에서의 당신의 행동에 어떤 특성을 가져다 준다. 각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때로 반대 효과를 가져올지라도 당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어떤 부분들은 당신 삶에서 실제적인 과업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어떤 것들은 외부 위험이나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건강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당신의 삶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단속한다. 그들은 당신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고통, 상처받기 쉬운 혹은 해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가운데 더 극단적인 역할을 취한다. IFS에서는 극단적인 역할이 결국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감정 혹은 사고로 이어진다고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당신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극단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당신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극단적인 부분들은 심지어 그것이 필요치 않을 때라도 당신을 보호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불쾌히 여기거나 자기들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심술 두는 방식으로 당신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어떤 것들은 요구가 많은 부모처럼 모든 것에 완벽하도록 당신을 물어붙여 과라하게 한다. 많은 부분들은 건강한 것과 극단적인 것이 섞여 있는 역할을 한다. 많은 부분들은 건강한 것과 극단적인 것, 좀 문제를 일으킨 부분과 섞여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들은 건강한 접근법이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바뀐다. IFS는 부분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극단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게 초점을 둔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울 내용이다. 두 종류의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보호자와 추방자들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보호자와 추방자가 무엇인지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들의 임무는 당신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자, 보호자들은 한 역할은 뭐야?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안락한 영역에 있으며 당신이 상처나 수치심 혹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의 삶과 정신세계를 잘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묻어 있었던 고통을 올라오게 하는 현재 삶 가운데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나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쓴다. 이 묻어 누웠던 고통은 강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그들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자, IF에서는 두 유형의 보호자들, 즉 앞서 주도한 관리자와 반응적인 소방관을 구분한다. 관련 보호자들은 관리자와 소방관이 있다는 거죠. 자, 보호자들은 당신 자신을 탐구할 때 보통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부분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상의 의식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보호자들이 표면상으로 당신의 현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당신의 어릴 적 사건과 관계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비록 보호자들이 표면상으로 당신의 현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당신의 어릴 적 사건과 관계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랬죠. 버려짐, 배반, 판단 혹은 학대와 관련된 오래전의 사건으로부터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다. 보호자들은 당신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는 훨씬 많은 힘과 자원이 있고 대체로 과거와 같은 위험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면서 무엇이든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인종학살에 대한 유태인들의 모토와 비슷하다.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보호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상한다. 나는 극도로 지적인 상태가 됨으로써 나의 감정을 닫아버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보호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묻어버리기 위해 술을 마신다. 또 다른 사람들은 쇼핑을 다니거나 과도하게 일에 매달린다. 어떤 유형의 중독이라도 그것이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고통을 물리치기 위하여 먹는 보호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판단을 받거나 무시당하면 보호자가 튀어나와 냉장고를 향한다. 보호자는 우리의 관심을 고통으로부터 음식의 즐거움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 우리를 달고 배를 채워 우리를 달고 배를 채워 우리 기분이 좋아지도록 태워 우리를 달고 배를 채워 우리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어떤 보호자는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함으로써 당신을 착한 소년이나 소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혹은 아무도 당신을 판단할 이유를 찾지 못하도록 업적을 많이 내고 성공하라고 당신을 밀어붙일 수 있다. 악명 높은 내면 비판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떤 보호자들은 당신이 성공하고 인기가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감과 자긍심을 쌓아준다. 그들은 당신이 결핍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내면 깊은 내면에 있는 구멍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부터 받은 찬사로 그것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예. 자, 달리는 여기 이제 달리는 자신의 돈을 써가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철저하게 돌보는 보호자를 가지고 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보호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기분 좋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릴 적에 달리는 엄마가 종종 화를 내었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필요한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달리는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기의 엄마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감정을 옆으로 놓고 자기 엄마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다. 달리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고 자기 엄마가 고통당하는 것을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엄마를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였다. 그녀는 엄마와 역할을 바뀐 것이다. 그녀가 보호자가 되고 엄마는 아이가 되었다. 그러나 작은 소녀들은 엄마가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분들은 매우 다양하게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물리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게 하려고 권위에 저항한다.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들 인정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얻는 것이 주 임무인 카리스마적인 연기자이다. 어떤 것들은 판단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조용히 있습니다. 당신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받거나 삼킴을 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친밀감을 회피하는 보호자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은 문제에 대한 비난을 당신이 받지 않도록 채비하는 화내는 보호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당신이 세상의 신랄한 공격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당신의 감정을 둔화시키는 보호자를 가르치다. 목력은 끊임없다. 예. 그 2장에서는 보호자에 대해서 배우기. 당신의 두 가지 보호자에 대해 생각해 보라. 각각에 대해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그것은 당신의 삶을 관리하고 세상과의 호흡을 작용한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돕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것은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당신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런 어떤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애쓰는가? 이것이 연습문이네요. 자, 당신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읽어가면서 당신은 당신의 보호자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이것은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적어놓은 것들을 보관하고 나중에 추가하라. 자, 두 번째가 이제 관리자들 말고 추방자들인데, 자, 추방자들은 과거로부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부분이다. 과거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부분. 추방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이며, 보호자들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애쓰는 부분이다. 추방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이요, 보호자들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추방자는 보호자들이 그들을 막아 우리를 보호하려 애쓰는 바로 그 대상인 것이다. 추방자들은 보호자들이 그들을 막아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대상자이다. 추방자들은 종종 특정한 나이, 어릴 적 특정한 시기에 같이 있다. 그들은 종종 그대로 2살, 5살 혹은 7살이고 당신의 그 당시 삶의 상황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 그들은 그 시간에 얼어붙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힘든 혹은 외향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신은 그것을 다룰 만한 내적인 자원이나 외부적 지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고 그 낙지는 분해되어 소화될 수 없다.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그곳에 갇혀버리는 어떤 아마도 하나 이상의 추방자가 있다. 추방자는 항상 한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어릴 적 사건이나 심지어 수년 동안 혹은 어릴 적 시절 내내 계속된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샘은 자기 엄마와의 관계에서 꼭 꼼짝 못한 채 갇혀 있는 추방자를 가지고 있다. 추방자들은 종종 당신 가족의 신념이나 감정을 떠받는다. 만약 당신의 가족 생활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은 아마도 내면에 뒤범벅이 된 느낌을 가진 추방자에 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추방자들은 다양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과 버려짐을 느끼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학대받음이나 배려당함을 느낄 수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혹은 본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스스로 수출하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적지 못한 적에 적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받지 못했던 양육과 사랑을 필사적으로 얻고 싶어 한다. 예, 잘 받지 못했던 양육하고 사랑을 필사적으로 얻고 싶어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끼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 어떤 이들은 무력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있다. 고통스러운 감정뿐만 아니라 추방자들은 당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신념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본래 사랑받을 수 없었기에 아무도 당신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추방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신념과 감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추방자들은 과거로부터 발생한 고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그를 구석진 곳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내면 삶으로부터 추방되어 의식의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두운 지하 감옥에 묻혀 있다. 어떤 추방자는 보통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미 성장하여 스스로 돌보며 친구를 사귀고 독립적이며 스스로의 가정을 꾸려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것이 지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릴 적에 있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비고통은 표현으로 떠오른다. 그때 당신의 보호자들은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예. 어떤 보호자는 그 고통을 피하고 탓을 돌리기 위하여 상사에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보호자는 나중에 상사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일부러 상사의 비름할 수 있다. 또 다른 보호자는 집으로 가서 고통을 덜려고 술을 몇 잔 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떠오르는 옛 모멸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떠오르는 옛 모멸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 연습 문제 보면은 자, 추방자 배우기. 앞에서 보호자 배웠죠. 당신의 두 가지 추방자에 대해 생각해 보라. 각각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보라. 그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그것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나요? 그것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떤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나? 그것은 어릴 적부터 어떤 상황이 관계에 갇혀 있는가?
어릴 적부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그것을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보호자가 측정하는가? 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 모든 질문에 아직 답을 얻지 못한다면 괜찮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호자와 추방자를 알아가는 무엇으로 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참자로 알아가야 되는데 자, 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3교시 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